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강원도 백운현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도 흉년도 없는 평온한 시절이었지요. 산은 깊고 푸르렀으며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의지했습니다. 산에서 나는 약초와 버섯과 산나물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었지요. 사람과 산은 서로 경계를 지키며 공존했습니다. 산 짐승들은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고 사람들 역시 깊은 산속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오막사리에 월아라는 소녀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아의 아버지는 월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산에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남편이 남긴 약초 지식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약초를 캐고 말리고 팔아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월아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웃음만큼은 맑았지요. 정이 많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다친 새를 주워오고 산길에서 만난 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월아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픈 이가 있으면 약초를 다려주고 아기를 낳는 집이 있으면 밤새 곁을 지켰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했지만 산에서 나는 것들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아는 월안의 모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목공 도제 도윤이라는 젊은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사내였지요. 월아는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월아는 매일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일러준 약초를 캐고 버섯을 따고 산나물을 뜯었지요. 새들의 지저귀미 계절을 알려주었습니다. 노루의 발자국이 어디에 물이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월아에게 산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익숙한 일터였습니다. 봄에는 두릅과 고사리를, 여름에는 도라지와 더덕을, 가을에는 송이와 잣을 캤습니다. 겨울에는 산에 오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월아는 산 깊숙한 곳에서 낯선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도 아니고 노루도 아닌 작지만 애절한 울음이었지요. 월아는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가 난 곳에는 오래된 덫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놓고 잊어버린 듯한 녹슨 덫이었지요. 그 덫에 작은 호랑이 새끼가 걸려 있었습니다. 앞발이 덫에 물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새끼는 사납게 으르렁거리기보다는 겁에 질린 눈으로 월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호랑이는 산의 주인이요,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새끼는 너무 작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월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덫을 풀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덫에서 풀려났지만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앞발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요. 월아는 품에서 헝겊을 꺼내 새끼의 상처를 감아주었습니다. 새끼는 처음에는 몸부림쳤지만 이내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거라. 월아는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볍고 따뜻했지요. 마을로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새끼를 죽일 게 뻔했으니까요. 월아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움막으로 새끼를 데려갔습니다. 약초를 말리던 곳이었지요. 그곳에 새끼를 눕히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생각보다 겁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 놀라 움막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다람쥐가 나타나 월아가 놓아둔 도토리를 물고 가도 쫓아가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지요. 월아가 움막에 올 때마다 새끼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말입니다. 월아가 가져온 물고기를 먹고는 배를 깔고 누워 잠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새끼는 월아의 치마폭에 코를 묻고 잠들었습니다.
월화는 새끼의 숨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지요. 참 귀엽구나. 내가 정말 무서운 호랑이가 맞느냐? 새끼는 자는 듯 말 듯 가르랑거렸습니다. 월화는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정이 들 것 같았으니까요. 언젠가는 보내야 할 존재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새끼는 조금씩 자랐고 상처도 아물었지요. 어느 날 월화가 산길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요. 새끼는 월화의 상처를 보더니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낑낑거리며 월화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월화는 놀라워했습니다. 짐승이 사람의 아픔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월화가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 누웠기 때문이었지요. 월화는 움막에 와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끼는 월화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월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 말없는 약속이 생겨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새끼는 더 이상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몸집이 제법 커졌고 발톱도 날카로워졌지요. 하지만 여전히 월화 앞에서는 얌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호랑이가 움막을 빠져나갔습니다. 월화가 모르는 사이에 마을 근처까지 내려갔지요. 마을 외양간의 소를 보고 호기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소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큰 짐승이 신기해서 다가갔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소들은 놀라 울부짖었고 외양간 문이 부서졌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며 겁에 질렸습니다. 이튿날 월화는 어머니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월화가 산에서 이상한 것을 본 게 아니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월화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월화는 호랑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랑이는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지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월화는 14살이 되었고 호랑이는 어엿한 산짐승의 위엄을 갖추었습니다. 어금니는 날카로웠고 발톱은 바위를 긁을 수 있을 만큼 단단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사람을 해친 적은 없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월화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누구인지를요. 호랑이는 이제 움막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컸습니다. 대신 움막 밖 바위 위에서 월화를 기다렸지요. 월화가 오면 낮게 울음을 내며 반겼습니다. 월화는 호랑이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월화가 주는 것만 먹었습니다. 스스로 사냥을 배우지 않았지요. 너는 이제 다 컸구나. 언젠가는 깊은 산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월화가 말하면 호랑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마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월화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계절은 계속 바뀌었고 두 존재는 함께 자랐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말입니다. 그해 봄 마을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목수의 도제로 일하기 위해 이웃 고을에서 온 도윤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한 사내였지요.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도윤은 말이 적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다가오면 나무로 작은 장난감을 깎아주었지요. 어느 날 월화가 약초를 팔러 마을에 내려왔을 때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나무를 나르고 있었고 월화는 약초 바구니를 이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시게. 도윤이 길을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나무 냄새가 그에게서 풍겨왔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섞인 향기였지요. 월화는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날 밤 월화는 도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산과 약초와 호랑이로 가득했던 월화의 세상에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월화는 자주 마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이라는 핑계를 대며 말입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나무를 깎고 있었지요. 월화가 물을 기르러 가자 도윤이 먼저 두레박을 내려주었습니다. 무겁지 않으신가?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월화의 마음은 출렁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월화가 움막에 가자 호랑이가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멀리서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다가가려 해도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월화가 물었지만 호랑이는 대답 대신 울음으로 답했습니다. 며칠 뒤 월화는 또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도윤이 나무 의자를 만들고 있었지요. 월화가 다가가자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앉아보시겠어요? 월화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는 움막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산 어딘가에서 긴 울음이 들렸습니다. 외롭고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월화가 움막에 가자 도윤의 도끼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개울가에서 발견되었지요. 누가 물어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계곡에는 물이 불었지요. 도윤은 월화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월화 역시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월화에게 나무로 깎은 비녀를 선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비녀였지요. 월화는 얼굴이 붉어지며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월화가 왜 다른 사람과 웃는지, 왜 자신에게는 오지 않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호랑이는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달이 환한 밤이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이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렇게 긴 호랑이 울음은 처음이었지요. 월화는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월화는 걱정했지만 도윤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이 월화에게 혼인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도윤이 산에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였지요. 산 중턱에서 일을 하던 도윤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바위 위에 커다란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호랑이는 오직 도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격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로막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짐승은 월화를 지키고 있구나. 호랑이와 도윤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결국 호랑이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도윤은 마을로 돌아와 월화를 찾았습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소. 월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 다친 것은 없는지 살폈지요. 다치지는 않았소. 다만 이상한 일이요. 그 호랑이가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소. 마치 경고하듯 그저 서 있기만 했소. 월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은 월화의 혼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찼으니 시집을 가야지. 목수 도제가 괜찮은 총각이던데. 어머니도 도윤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내였으니까요. 월화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윤과 함께하는 미래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요. 산과 마을 사이에서 짐승과 사람 사이에서 월화는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이 월아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월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월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월아,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겠소? 도윤이 월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월아가 자신을 떠난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산길이 막혔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했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충문을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월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화가 난 것을요. 어느 날 월아가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움막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내가 왔다. 나를 보고 싶었느냐? 월아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월아는 며칠을 산에 머물렀습니다. 호랑이를 기다렸지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움막 근처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월아가 뛰쳐나가려는 순간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월아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너지는 바위를 막아섰지요. 바위는 호랑이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호랑이는 쓰러졌습니다. 안 돼! 월아가 달려가 호랑이를 안았습니다.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나를 구했느냐?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호랑이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어릴 적 호랑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호랑이는 며칠을 움막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월아는 그 곁을 지켰지요. 상처가 아물자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월아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월아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작별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요. 고맙다. 나를 지켜줘서. 월아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한번 낮게 울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산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월아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아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월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 호랑이를 구한 일, 함께 자란 일, 그리고 호랑이가 자신을 지킨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그 호랑이는 당신을 사랑했던 게 아니요. 다만 함께 자란 시간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도윤의 말에 월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월아를 소유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월아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사람의 사랑과는 다른 짐승만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월아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요. 당신과 함께 하겠소. 하지만 가끔 산에 올라 그 아이를 떠올려도 되겠소? 그러시오. 그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소. 도윤은 월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지요. 월아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람으로 살기로, 사람을 사랑하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영원히 호랑이의 자리가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월화는 도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도윤은 월화를 아꼈습니다. 월화 역시 도윤을 존중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월화는 가끔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캐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호랑이를 떠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움막 근처에는 더 이상 호랑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발자국이 보일 뿐이었지요. 호랑이는 깊은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산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냥을 배우고 무리를 이루었지요. 마을과 산의 경계는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호랑이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깊은 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세상으로, 짐승은 짐승의 세상으로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도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지요. 월화는 딸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호랑이 이야기를요. 어머니, 그 호랑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마 깊은 산 어딘가에 살고 있겠지. 월화는 가끔 산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산길을 잊지 않았지요. 산 중턱 바위에 앉으면 어디선가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월화는 알았습니다. 호랑이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풀이 움직인 자리, 부러진 나뭇가지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월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있거라. 건강하거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월화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자란 존재는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가슴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산의 바람 속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연이란 끊어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지요. 월화와 호랑이의 인연도 그러했습니다.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며 때때로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